저희 오늘 유리함수하고 끝나요? 유리함수하고 끝나요. 보자. 오늘 거는 정말 그냥 놀면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잘 봐봐. 날 믿어. 알았죠? 놀면서 하는 거야. 자, 그래프 그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들 어떻게 생겼어? 직선, 그지?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방정식. 직선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맞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야? 끝이야. 그치? 여태까지 했던 그래프는 저거 두 개가 다였어. 맞아요?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려? 얘들아? 대충 그려, 대충. 대충 그린다는 거는 뭘 이용하겠다는 얘기냐면 얘는 개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개형이 뭐야? 개, 양, 적인, 모두 말고 형태. 대략적인 형태를 가지고 기억해놨다가 암기해놨다가 뭐 해놨다가 암기해놨다가 그냥 그대로 그리겠다 이런 의미였잖아. 그래서 1차 함수는 뭘 기준으로? 기울기 기준으로 생각했었지? 기울기랑 한 점 기준으로. 그래서 한 점 딱 찍어주고 기울기가 3이다 그럼 3이 기울기.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럼 한 점 딱 찍어놓고 기울기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니까 이 정도. 뭐 3분의 1이다 그럼 딱 찍어놓고 3분의 1 이렇게 그렸잖아. 그치? 그럼 뭐 x절편 y절편 찍기도 했지.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뭘 기준으로? 2차 함수 대칭축 딱 그려놓고 얘가 최고차에서 양수다 그러면 이렇게, 그지? 최고차에서 음수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야. 맞아?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설명할 거예요. 근데 개형 설명하기 전에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예전에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어. 사실은 배웠어. 뭐라고 불렀냐면 반비례 함수라고 불렀어. 그래요?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정비례, 반비례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정비례 함수는 직선으로 배웠고 반비례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그런 걸 배웠어. 처음 봐요. 다시 한번 해보자.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유리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함수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긴대요. 이렇게 생겨. 오케이? 이렇게 생겨. 여기서는 일단 얘 그래프를 하나씩 일단 첫 번째로 한번 그려보려고 해.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로 y는 그냥 x분의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뭐 해달라는 거냐면 그냥 한 점 한 점 한 땀 다 찍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그냥 모든 점을 다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개력적인 형태 개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한번 몇 개만 찍어보자. 1 넣으면 뭐 나와요? 1 나옵니다. 1 나옵니다. 2 넣으면 뭐 나와요? 2분의 1 나오네요. 3 넣으면 3분의 1. 4 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넣어볼까? 2 나오죠? 3분의 1 넣어볼까? 3. 4분의 1 넣어볼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 형태로 딱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얘가 여기는 얘의 그래프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대략적인 형태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두 개를 딱 찍어 놓고요.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끝입니다. 오케이? 봐봐. 2차 함수 그릴 때 뭐가 기준? 2차 함수 그릴 때 기준 대칭축 기준 해서 이렇게 그리잖아. 그렇지? 그럼 얘 그릴 때 뭐가 기준이겠어? 요거랑 요거가 기준이에요. 오케이? 요거랑 요거가 기준이야. 요거랑 요거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기준을 먼저 그리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애 이름, 여기는 얘 이름은 뭐예요? 대칭축입니다. 그죠? 대칭축입니다. 얘 이름이 뭘까요? 얘 이름. X축이긴 한데 이제 X축이 얘 Y축이잖아. 근데 이거 평행 이동해서 이동시키면 이게 더 이상 X축은 아니고 Y축은 아니겠지. 그지? 얘 그래프였다가 얘 그래프로 바뀌었다면 얘네들이 그게 아니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선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봐봐. 여기는 얘가 점점 근처로 갑니다. 닿을까 안 닿을까? 안 닿을 거야. 그지? 얘가 100이었다 쳐봐. 그럼 100분의 1이지. 만이었다 쳐봐. 만분의 1이지. 억이었다 쳐봐. 억분의 1이지. 맞아? 0이 돼야 안 돼? 안 돼. 닿질 않아요. 점점 어디로 갑니다? 근처로 갑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점, 근, 선. 오케이? 점점 근처로 가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도 뭐야? 점근선. 그러니까 점근선이 몇 개 있어? 점근선이 2개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부터 잘 봐봐. 좀 이상할 거야, 얘들아. 좀 이상할 거야.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x정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 나만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딴 데 가서 부르지 마요. 그렇죠? 얘는 x정근선. 근데 좀 이상하지? 아니 무슨 소리? y정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좀 이상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x정근선이라고 부를 거거든. 좀 이상하지? 왜? 얘가 무슨 축인데? y축인데 얘를 뭐라고 불러? x정근선. 얘는 무슨 축인데? x축인데 뭐라고 불러? y정근선. 왜 그럴까? 이거는 방정식. 이 x축의 방정식은 뭐지? 아니 y축의 정근선. 뭔 소리야? y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해? x. 이거는 y는 0이잖아. 그치? y는 0을 우리가 x당초 뭐라고 불렀던 거야? x축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 다음에 x는 0이라는 직선을 우리가 x당초 뭐라고 불렀던 거야? y축이라고 불렀던 것 뿐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선을 x에 관한 정근선이라고 해서 x정근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는 요선을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야? y에 대한 정근선이라고 해서 y정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y정근선, 여기는 얘가 x정근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찾을 거냐면 정근선을 먼저 찾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형태 있지? 여기는 얘를 무슨 형태라고 해? 항상 가장 그래프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건 기본형이라는 걸 가장 봅니다. 기본형이라는 걸 가장 먼저 봐요. 기본형,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2차 함수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y는 ax 제곱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뭘로 확장시켰어? y는 a에 x-m의 제곱에다 더하기 n을 확장시켰어. 여기는 얘를 뭐 한 거? 평행이 도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얘를 전개해서 또 뭘 봤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봤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뭐 한 거? 평행이 도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뭐 한 거? 전개한 거. 기준으로 형태들이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기본형. 여기는 평행이동된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형. 그 다음 전개된 걸 뭐라고 불러? 일반형. 이렇게 오늘 원반 할 때도 그랬어. 그치? 원반 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뭘 봤어? r제곱 봤어. 기본형. 얘를 뭐 했어? 평행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무슨 형? 표준형. 그렇죠? 그게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형. 무슨 형? 일반형. 이렇게 봤었죠. 그치? 직선도 마찬가지죠. y는 ax 먼저 봤어요. 그러다가 y는 뭐 봤어? a x-m 더하기 n 봤어. 그죠? 그럼 또 뭐 봤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 정리해서 한쪽을 쓱 넘겨놓은 얘를 일반형.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에요. 얘는 좀 의미가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그래프들을 기본형 먼저 볼 거고 걔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뭘 볼 거야? 표준형 볼 거고 표준 평행이동 시켜서 뭘 볼 거야? 전개해서 뭘 볼 거야? 일반형. 그럼 항상 일반형은 내가 표준형으로 다시 변형시켜 줘야지 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반형은 항상 표준형으로 다시 정리를 해줘. 여기는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얘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비로소 뭘 구할 수 있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바꿔줘야 뭘 구할 수 있어? 원의 중심을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뭘 볼 거냐면 기본형을 먼저 볼 겁니다. 그렇죠? 모든 그래프는 이런 형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배우게 돼요. 요거 다 배우고 나서 무리함수 할 때도 또 뭘 볼 거야? 또 기본형 볼 거야. 평행에서 뭘 볼 거야? 또 표준형 볼 거야. 그다음 또 뭘 볼 거야? 그다음에 일반형. 오케이? 이런 형태로 계속 가게 됩니다. 모든 그래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잘 봐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럼 얘는 1 넣으면 뭐 나와요? 그치,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형 중에서 형태가 몇 가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요 a 값에 따라서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여기는 얘가 1, 3, 4분면을 지나는 게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는 얘는 2, 4, 4분면을 지나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 그냥 고민할 것도 없어. 잘 봐봐. y는 x분의 3 요거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는데 x축 y축 딱 그려놓고서 이렇게 y는 x분의 5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렇게 y는 x분의 7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치? y는 x분의 마이너스 3 구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이렇게 됐습니다.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그러면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랑 이거 다 똑같아요?
똑같진 않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인 형태, 계략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차함수 그릴 때도 항상 그냥 대충 그려놓고서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최고층에서 뭐든 상관없이 양수면 다 이렇게 그리고 음수면 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것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잘 봐봐. 여기 최고층에서 양수였어. 그러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더 어떻게 뾰족하니 완만하니? 뾰족해지지.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좀 더 업데이트해질 거 아니야. 2면 좀 더 커지잖아요. 뾰족해지죠. 얘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만약에 x분의 3이었다면 x분의 5는 이쪽으로 가고요. x분의 7은 더 이쪽으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점점 퍼지는 형태로 그려져. 당연한 얘기야. 왜 그러냐면 결국 봐봐. 1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얘는 얼마야? 3이죠. 얘는 얼마야? 5지. 얘는 얼마야? 7이지. 맞아? 1 넣었을 때 나온 값이 3이었다면 그 다음 건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건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점점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지는구나.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구나. 오케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정말 많이 간단합니다. 자, 얘는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어떻게? X축, Y축 그려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색깔을 좀 표현을 해줄게요. 노란색으로 표현해줄게요. 이렇게 A가 뭘 때? 선생님 지금 잘못 그렸어요.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표현해줄게요. A가 음수라면 이렇게 되죠. 별거 없지? 그래프는 다시 여기서 참는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원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원점에서 멀어져. 이 정도만 기억합니다. 됐어요? 이제부터 이 함수 그래프에 대한 뭘 해줄 거냐면 해석을 해줄 거예요. 얘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일단 이거 해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봐봐.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때, 함수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집합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집합이 무슨 집합이었지? 함수는 집합에서 집합을 대는 거 느꼈잖아. 그죠? 집합 두 개의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야. 대응하게. 그죠? 제일 중요한 집합은 이 집합이니 이 집합이니? 얘지. 정의가 제일 중요해. 오케이? 그 다음에 선택받은 애들, 치역이 중요해. 공역보다는 치역이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뭐냐면 여기는 얘의 정의역이 뭘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뭐? 치역이 뭘까? 이런 것들 먼저 좀 살펴볼게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그 모래 쫙 그래 이거 했었지. 그죠? 기억나죠? 그리고 모래, 노란색 그래프 기준으로 볼게요. 노란색 그래프가 노란색 모래가 쫙 뿌려져 있는 거야. 정의역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단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닿지 않아요. 절대로 닿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상태로 쫙 뿌린 거 내가 여기서 쭉 눌렀어. 그럼 못 빼고 다. 못 빼고 다. 정의역. 지금 정의역 구하고 있죠. 착 눌러봐요. 착 눌러. 그럼 X축이 어떻게 묶겠어? 그렇지. 0 하나 빼고 다 묶겠지. 0은 이쪽에서도 안 묶고 이쪽에서 안 묶을 거야. 맞아요? 이쪽은 쭉 가면서 이쪽에 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 빠고 뽕 뚫린 다음에 이렇게 가겠지. 맞죠? 그게 정의역이에요.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됩니다.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요거인 뭐가 된다? 실수. 그럼 치역은 뭐야? 다시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파란색 그래프 볼게. 파란색 모래야 이번에는 눌렀어. 여전하지? 똑같지? 그럼 치역 가볼게요. 치역은 어때?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내가 Y축을 눌렀어. 못 빼고 다. 여전히 0 빼고. 그죠? 얘는 0 빼고. 실수. 오케이? 좋아요. 지금 유리함수 기본형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이해. 두 번째는 자, 2차 함수의 선생님 제일 중요한 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선이 뭐라고요?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선이 있었는데 그 선 세 글자로 대칭축. 그럼 유리함수는 항상 뭐가 있다? 점근선이 있다. 점근선이 정말 많이 중요해요. 점근선.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항상 2개가 있다. 그래서 x 점근선이 하나 있고요. x 점근선. 그 다음에 y 점근선이 있습니다. 얘
얘의 방정식은요 그냥 x는 0이에요. 얘의 방정식은 y는 0이에요.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둘 거 잘 봐봐 얘들아. 정의역에서 이게 지금 x 정근선이거든 얘들아. 이게 정근선이거든. 여기는 얘의 그 좌표 있지 0이라는 이 좌표는 정의역에서 빠진 유일한 하나의 값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x는 0이 정근선이야. 얘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고 무슨 실수다 이렇게 있으면은 정근선은 x는 0이다. 그 하나 빈틈을 꽉 채우고 있는 얘가 x 정근선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x는 0이라는 직선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y 정근선은 뭐겠어? 여기서 치역에서 빠져있는 걔가 y 정근선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y 정근선입니다. 얘가 y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죠? 오케이, 봐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이거 지금 이 사실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이 유리함수는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성. 오케이? 유리함수는 항상 대칭성이 있습니다. 잘 봐봐. 어디에 대칭인 것 같아? 노란색 그래프 기준으로 봐봐. 뭐에 대칭이니? 원점 대칭이죠? 맞아요? 파란색 그래프 어때? 원점 대칭이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볼 건데 점대칭이 있어요. 점대칭. 얘는 원점, 즉 0,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대칭도 있거든요. 그 선대칭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일 것 같아? 그렇지. y는 x라는 직선 봐. 노란색 그래프 먼저 봐봐. 노란색 그래프. 이 선을 기준으로 뒤집었다 생각해봐. 똑같죠? 파란색 그래프 봐봐. 똑같죠? 맞아요? 뒤집어 똑같지? 그 다음에 요 선은 어때? 요 선을 기준으로 뒤집어 똑같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선들이 되는 거야? 얘는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너희가 앞으로 유리함수에서 봐야 될 거, 유리함수에서 봐야 될 거는 이게 답니다. 오케이? 유리함수에서 봐야 되는 몇 가지? 세 가지. 정의역, 치역, 정근선, 대칭성. 다시 정의역, 치역, 정근선, 대칭성. 오케이? 정의역, 치역, 정근선. 요거에 대해 해석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자, 봐봐. 여기는 얘이지. 원점이잖아. 지금은 원점이거든. 근데 좀 얘가 평행이동하면 또 원점은 아니겠지. 그럼 얘의 이름이 정체가 뭘까? 얘는 해석은 뭐라고 해주면 될까? 얘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해석해주면 돼. 항상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 요선이랑 여기 요선은 뭐냐면 두 점근선의 교점 요거를 지나며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거야? 바로 평행이동할 거거든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얘를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점근선들도 바뀌겠지. 이렇게. 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어디에 대칭이겠어? 당연히 요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이 요점은 의미가 뭐야? x 점근선, y 점근선 두 개 교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갑자기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겠니? 아니겠죠? 요 직선에 대해 대칭이겠죠? 요 직선이 뭐야? y는 다시 요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그죠? 요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0,0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니까 y는 x였던 거야. 0,0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였던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뭐라고? 기본형, 유리함수에서 너희가 바라봐야 될 세 가지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어요. 이게 답니다. 요거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역함수 이런 얘기만 하면 끝나요.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됐으면 여기는 얘를 토대로 이제 뭘 해볼 차례인가요? 무슨 형을 공부할 차례인가요? 무슨 형? 한 번에 싹 정리해 줄게. 그래, 한 번에 찍어요. 알았죠? 무슨 형? 그렇지, 표준형. 표준형을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그죠? 근데 표준형 방정식은요, 어떻게 생긴 거겠어, 당연히. y는 x-m분의 p가 아니라, 이걸 a라고 할게. 더하기 m입니다. 뭐 한 거야 지금? 보니까 x 대신에 뭘 넣었어? x-m 넣었지? y 대신에 뭐 넣니? y-n 넣었지? 뭐 해달라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m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평행 이동해주세요. 그럼 뭐가 됩니다? 표준이 됩니다. 그럼 식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를 직접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봐봐. 여기 x축 이렇게 있었어요. x축 있었어. y축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릴 때 봐봐. 이차함수 그릴 때 선생님 뭐라 그랬지? 대칭축 먼저 그린다. 항상 대칭축 먼저 그린다. 맞아? 그러면은 유리함수 그릴 때 뭐 먼저 그려야겠어? 점근선 먼저 그려. 두 개의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점근선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두 개가 있습니다. 점근선 자체가. 여기는 얘를 가지고 무슨 점근선이라고 하고? X점근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요? Y점근선. 그럼 얘네들이 지금 평행 이동할 거잖아? 그럼 X점근선 먼저 볼게요. 봐봐. 이 점근선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바뀌지? 근데 얘를 다시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잖아?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이 직선이냐 이 직선이잖아. 근데 얘는 어때? 얘는 X축으로 아무리 평행 이동해봐야 안 바뀝니다. 그죠?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어때? 바뀌어요. 그죠? 근데 여긴 얘가 봐봐.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거는 X 대신에 X-M을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였단 말이야. 근데 X점근선이라는 건 X는 0이라는 직선이었잖아 원래. 그럼 여기다 뭘 넣으면 X-M을 대신 넣어주면은 결국 X는 M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X점근선은 이렇게 여기가 M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X는 M이라는 직선, 여기는 얘가 X점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Y축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지. Y축에 평행 이동한 건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Y점근선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여기가 N이 될 거고요. 이 직선을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Y는 M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일 먼저 점근선들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시 점근선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그리면 되겠어?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오케이?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면 어떻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게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얘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구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M일 거고요. Y는 N일 거야.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먼저 그려놓고요.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먼저 그려놓고 그거 기준으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가 양수면은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얘 이 형태에 대해서도 뭘 볼 차례야. 이 세 가지 생기를 볼 차례. 똑같아. 봐봐.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정의형 뭘까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 왠지 윤지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X는 M이 아니지. 그렇지. X는 M이 아닌 요거인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요? 여기는 얘를 여기 이 노란색 그래프나 파란색 그래프를 뭐하라고 X축을 꽉 눌러주세요. 꽉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는 얘 하나 빼고 다 되겠죠. 그러니까 얘 빼고 다, 여기 얘 빼고 다 이렇게. 그냥 치역은 뭐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이가 대답해봅시다. Y는 N이 아닌 실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요. 2번으로 가서 점근선 얘기를 가볼게요. 점근선 얘기 이미 다 구해놨으니까 민지가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X점근선은 뭐가 될까요? X는 M입니다. 그 다음에 Y점근선 뭐가 될까요? Y는 N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또 뭐 볼 차례예요? 대칭 그렇지. 대칭성 볼 차례입니다. 대칭성은 크게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점대칭이 하나 있고요. 선대칭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오케이? 그럼 점대칭 볼게요. 수아야. 몇 콤마 몇 대칭일까요? M, N 대칭입니다. 그죠? M, N 대칭. 맞아요? 여기는 얘는 뭐라고요? 두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 M, N 대칭. 됐나요? 다음 선대칭이래. 이거 좀 어렵다. 자, M,N을 지나면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 그치?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Y는 나는 직선이 궁금하잖아. 직선인데 기울기랑 한 점만 구하면 된다며. 근데 기울기도 있는 거고 한 점도 있는 거니까 그냥 세워주면 되는 거야. 1에다가 X-M에다가 더하기 돼. 됐습니다. 그다음 Y는 마이너스 1에다가 X-M에다가 더하기 돼.
요거랑 요거에 대한 해석들은 요거랑 똑같겠죠. 두 정근선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총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대칭성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이거지. 요거 얘네들을 이용해서 뭔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y는 x-n분의 3 더하기 뭐 n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얘에서 여기는 얘가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애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는 애에 대해서 여기는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줘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얘가 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봐봐 잘 봐봐. 여기는 요 직선이랑 여기 요 직선을 나한테 준 거야. 대신 준 거야. 그럼 뭘 찾을 수 있겠니? 얘랑 얘 교점 찾을 수 있겠지. 얘랑 얘 교점이 결국 뭐가 되겠어? 정근선의 교점 되겠지. 그럼 정근선의 교점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뭐합니다? 연립합니다. 두 개 더해요. 그러면 2y가 뭐가 되면서 8이 되면서 y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뺍니다. 두 개를 빼니까 2x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서 x는 1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4라는 게 정근선의 교점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긴 얘가 1이 될 거고 여긴 얘가 4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세요. 이런 식의 느낌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자, 자리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일반형은 다음 칠판에 쓸게요. 오케이? 일반형은 다음 칠판에 쓸 건데 좋아요. 정리 먼저 하고 갑시다. 자, 봐봐 얘들아. 그냥 별게 없다고.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고. X축, Y축 그려놨지? 그럼 이제 보는 거야. X정근선은 1, 그지? Y정근선은 2 그려놨어. 그리고 얘들아 항상 있잖아. 모든 그래프를 그릴 때 예의라는 게 있어. 오케이? 매너, 그치? 일종의 매너. 매너가 뭐냐면 항상 y절편을 구할 수 있으면 바로 구해줍니다. 오케이? y절편을 먼저 찍어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0 넣으면 되는 게 y절편이니까. 근데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계산. 3 나오죠? 그죠? 3 나오죠? x에 0 넣으면 3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3 찍어줘. 3. 2점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첫 번째 행에서 보니까 여기 얘가 보니까 마이너스 음수네요. 얘가 음수니까 어떻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요점 지나게끔 이렇게 요점 지나게끔. 근데 얘랑 좀 대칭되게끔 그려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줍니다. 됐습니다. 그래프 그냥 저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자, 일반형은 여기 있는 얘를 뭐 한 거겠어? 정리한 거야. 제가 정리했다는 얘기는 저걸 뭐 했다는 얘기냐면 통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걸 통분하면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여기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저 통분하면 저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그럼 봐봐, 일반형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야? 일반형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표준형으로 바꿔준다. 오케이?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조금만 하고 갈게요. 오케이?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뭐라고 x 더하기 3분의 2x 플러스 7이 이렇게 있었대.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어? 저렇게 이렇게 바꾸고 싶어. 그지? 이런 거 유리식 할 때 잠깐 했었잖아. 그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x 더하기 3이었으니까 여기 2배 x가 있었고 플러스 7이 있었거든? 그지? 이만큼을 이렇게 억지로 어떻게? 3 이렇게. 그럼 플러스 6 한 거지? 그럼 마이너스 뭐 하면 되겠어? 6 하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이제 뭐 한다? 하트 뿅뿅 한번 해준 거야. 오케이?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3분의 요거 먼저 쓸게요. 1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된 걸 나중에 쓰면 2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는 얘 일반형을 뭘로 바꿨어? 표준형으로 바꿨어. 됐나요? 그럼 이제 해석 끝났잖아. 여기는 얘를 보면서 y는 얘라고 된 거니까 얘는 지금 x점분사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y점분사 얼마가 되고 y는 2가 되고 그치? 그냥 초록창에서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항상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귀찮음을 통해서 뭔가 발전을 합니다. 그죠? 모든 문명의 발달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표준으로 바꾸지 않지. 이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지 않아. 우리는 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대칭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가지고 대칭축을 해결할 수 있어요. x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보자마자 이거 구한 다음에 대칭축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창의 개수 보고 그냥 이렇게 그릴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기본은 항상 뭔데? 여기는 얘는 기본은 뭐야? 표준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야 꼭지점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치? 기본은 표준으로 바꾸는 게 맞는데 매번 일반형을 매번 표준형으로 바꾸니까 사람들이 어때? 귀찮았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봐봐, 선생님이 이 표준형, 어떤 기본형이든 표준형이든 상관없이 그래프, 이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결국 뭐겠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세 글자로 뭘 것 같아? 세 글자로? 자신 있게.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니?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대칭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대칭축 구하는 방정식을 구해놓은 거야, 사람들이, 그지? 마찬가지 유리함수에서도 여기는 얘 중에서 점근선만 알면 바로 뭘 할 수 있겠어? 얘가 아니다인 실수면 정의역이야. 얘가 아니다인 뭐야? 실수면 치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은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은 교점을 지나면 교회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기준이 되는 선이야. 대칭축처럼 마치 대칭축의 역할을 하는 애야. 그러면 난 여기서 다이렉트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점근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x 점근선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y 점근선을 또 마찬가지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y 절편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y 절편이라는 건 그냥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3개만 있으면 그릴 수 있지 않니? 얘 없잖아요. 얘 없는데 어떻게 그려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y 절편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합니다. 보여줄게. 제가 x 점근선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x 점근선이 1이었어. y 점근선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였다고 쳐보자. 근데 y 절편이 3이었다고 생각해봐. 0,3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내가 3개의 정보를 많이 얻어냈잖아. 그러면은 일단 그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x는 1, y는 마이너스 그릴 거야. 그 다음에 0,3을 찍어요. 0,3은 이쯤 되겠죠? 그럼 누가 봐도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쪽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y 절편까지만 알아내도 충분히 나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으니까 이 3가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다이렉트로 얻어내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되게 간단해요. 정말 되게 많이 간단합니다. 잘 봐봐. 일단 결론부터 좀 써줄게요. x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y는 a분의 c가 될 거고요. y 절편은 뭐가 되냐면 0, b분의 d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얘를 구하는 게 제가 어떻게 저렇게 돼요?가 아니라 그냥 0 넣으면 b분의 d가 돼요. 0 넣으면 b분의 d가 돼요.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돼. 그러면 x점근선은 어떻게 된 건가요? x점근선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잘 봐봐. 여기서 x점근선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이지. 봐봐. 분모가 0이 되는 걸 수학에서 용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정의역에서 어떻게 돼요? 빠집니다. 그죠? 분모가 0 되는 거는 수학에서 정의를 하지 않으니까 정의역에서 빠지는 거야.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정의역은 정의를 하는 집합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를 거꾸로 한 애가 뭐라고 했어? 점근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뭘 찾아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얘가 뭐되는 빵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돼. 오케이? 분모가 빵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b 넘어가면 마이너스 b고 a 넘어가면 마이너스 a분의 b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정근선 찾는 거 그냥 분모가 빵 되는 x값이 뭐가 됩니다? 정근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x 정근선. 됐죠? 그냥 y 정근선을 봐봐. 우리가 하트 뿅뿅을 할 때를 생각해 보는 거야. 하트 뿅뿅을 할 때. 봐봐. 아까 x 마이너스 뭐였어? x 플러스 3이었니? 그다음 여기가 뭐였니? 여기 2였나? 그래서 x 플러스 3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1 이렇게 됐었지. 그러면 하트 뿅뿅을 할 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어떻게 돼? 약분되면서 사라지면서 얘분의 얘만 남아요. 걔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그대로 x 더하기 3분의 뭐가 돼요? 1이 된다고 생각하셨잖아. 그 여기는 얘의 정체는 뭐였던 거야? 얘 개수와 얘 개수의 비였던 거야.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되는 거야. 얘분의 얘가 된다. 얘분의 얘가 된다. 되나요?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오케이? 이건 나중에 이제 극한적 얘기로 들어가도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그냥 이 정도로만 기억해 놓자. 알죠? 다시 유리함수에선 제일 중요한 게 대칭축이 아니라 정근선입니다.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이었어요. 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대칭축 구하는 것도 우리가 봐봐. 선생님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한 10번 말했더니 그제서야 이제는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유리함수는 잠깐 배우고 끝나는 거야. 사실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차함수처럼 자주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무슨 말이야? 단어 외우듯이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알았지? 정근선, x정근선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뭐가 된다?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다.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y정근선은 어떻게 된다? 초창의 개수 b다. 개수 b다. 1창의 개수 b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분의 얘다. 됐어? y절편은 뭐다? 그냥 x에다 0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얘네들을 구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얘 때문에 고민할 일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되나요? 얘 때문에 고민할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여기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뭐다? 기본이다. 선생님이 항상 기본이라고 말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배우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알고 있잖아. 그치? 여기는 얘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뭘 얻을 수 있다. 이런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좀 야매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빠르게 그런 어떤 정보들을 빠르게 얻고 싶어. 그랬을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준 거지. 오케이? 여기는 얘네들은 사용하라고 그때 빨리 얻으라고 만들어준 거지. 얘만 맹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기는 얘가 기본이야. 얘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일반형일 때는 얘에 대한 생각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으면은 모든 형태에 뭘 구할 수 있냐면 유리함수는 다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유리함수는 몽땅 다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절대값 있는 거 그런 것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잠깐 쉬고 이제 실제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봐봐, 선생님 여태까지 그 그래프 그리는 것만 강조하고 딴 얘기 한 거 있어 없어? 없어.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다는 거는 선생님이 4가지 해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봐봐, 함수를 하나 제대로 이렇게 대충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라고 생각을 해봐. 라고 생각했을 때 함수 하나로서 나는 x에서 y로 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y에서 x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 여기는 얘는 그냥 값에서 값으로 가는 거랑 범위에서 범위로 가는 거야. 얘도 값에서 값으로 가는 거랑 범위에서 범위로 가는 거랑 이렇게 총 4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봐봐. x에서 y로 가는 거는 x 값을 하나 넣었어. 그러니까 함수에서 넣었어. 그럼 나오는 이 y 값을 의미합니다. 이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는 얘는 그냥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함수 값을 구한다라는 그냥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 값 x 넣었어. 얼마 넣었어. 근데 뭐가 나온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함수 값에 대한 개념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범위를 이렇게 줬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y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얘 범위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범위에서 x의 범위를 통해서 y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결국은 최대 최소 문제라고 했어요. 그때 여기는 이 값 구하는 거는 다시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함수값 문제로 넘어갑니다. 범위를 구할 때는 보통 뭘 봐요? 양쪽 끝을 봐요.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하다 증가했다면 얘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의 범위가 될 테니까 맞죠? 그랬을 때는 요 점의 좌표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 값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여기는 이 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범위 문제는 사실 값 문제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x에서 y로 가는 해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것만 잘하면 돼.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y에서 x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 값을 알고 있어. 그때 얘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fx라는 값 자체가 뭔지를 알고 있어. y 값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y는 fx에서 내가 x를 알고 있을 때 y를 구하는 건 그냥 함수값이라고 했어요. 근데 y를 알고 있을 때 x를 구하는 건 이 값이 뭐 3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x값 구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방정식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러니까 fx라는 게 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2x였다면 여기는 얘가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x에 대한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y 값을 가지고 x 값을 구하는 거는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얘보다 더 커요라고 y의 범위를 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fx가 3보다 커요 이렇게 준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2x가 3보다 큽니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은 뭘로 해석하면 되겠어? 부등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해석과 y에서 x로 가는 해석, 그러니까 난 다 뭘 가지고 하고 있어?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건 이 네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수학에서 말하는 4대 해석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프에 대한 4대 해석입니다. 요거만 할 수 있으면 그래프 문제, 함수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까지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뭘 배웠어?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잖아. 그렇지? 우리 봐봐. 함수라고 하는 건 총 몇 가지로 봐라. 표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다? 3가지가 있었다. 식이 있었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있었다. 3가지가 있었다. 그렇지? 그냥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건데 정의역이 많아. 그러면 그래프로 가는 거고 정의역이 적어.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로 가는 거야. 오케이? 봐봐. 얘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거 뭘로 주어져 있는 거야?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이 식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이 정의역을 가지고 내가 치역을 구할 수 있겠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뭘로 할 거냐면 그래프로 할 거예요. 근데 봐봐.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뭘 준 거야 나한테? x의 범위를 준 거야. x의 범위를 준 거야. 그리고 치역이라고 하는 건 뭘 구하고 싶은 거야?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사실은 뭐야? 치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소값 가지고 치역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였구나? 이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 이번엔 치역 줬죠? 뭘 준 거야? y 범위 준 거야. y 범위 주고 뭘 구해달래? 정의역 구해달래? x 범위 구해달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해석이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제 그래프를 먼저 그릴 겁니다. 다시 봐봐. y는 뭐라고 그랬어?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4라고 주어져 있어. 기본은 뭐라고 했어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가볼게요. x 정수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y 정수는 얼마겠어요? 2였을 겁니다. 1분의 2니까요. 그 다음에 y 절편 얼마겠어요?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x축 그려주고 y축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 그려줍니다.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점근선 그려줍니다. 2였을 거야. 그 다음에 y 절편 찍어줍니다. 4였을 거야. 그럼 얘는 1, 3으로 그려지겠니? 2, 4로 그려지겠니? 1, 3으로 그려질 거야. 왜? 요점 지나야 되니까. 그치? 근데 얘의 그래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구나. 얘랑 대칭되게끔 대충 잡아주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럼 그래프가 완성이 됐죠. 그럼 그래프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뭘 줬어 나한테? 정의역 줬어요. 이 정의역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의역이 뭐라고 줬어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라고 줬어요. 그럼 마이너스 3 요쯤에 마이너스 1이 이거니까 마이너스 3 이쯤에 잡아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이거니까 여기서 유효한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쭉 가는 얘가 유효한 범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유효한 그래프는 여전히 이렇게 그려지는,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겁니다.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만 지금 현재 무슨 그래프? 유효한 그래프. 그럼 요 분홍색 그래프를 봐. 분홍색 모래를 뿌렸어 나는. 요걸 가지고 뭘 구하고 싶다? 치역 구하고 싶다. Y축으로 뭐 합니다? 눌러줍니다. 오케이? Y축으로 눌러줍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아래가 다 될 거고. 그죠? 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위에가 다 될 거고. 되나요? 그럼 나는 어떤 값들만 알면 끝나는구나. 이 값 알면 끝나는구나. 그럼 또 요 값 알면 끝나는데 요 값은 좀 전에 구해놨듯이 4였구나. 그치? 그럼 여기는 요 값만 알면 끝나는데 그럼 요 값이라고 하는 건 뭘 기준으로? 3 기준으로 마이너스 3 기준으로 나오는 함수값이잖아. 그치? 이 해석이 돼 이제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뭐였을 거야? 이 값이었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넣었다가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은 1이 될 겁니다. 맞아요? 여기 요 값이 지금 그림상 말도 안 되지만 얘가 1일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초록색의 범위만 써주면 돼요. 그지? y는 뭐가 되겠어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또는 뭐다?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y값들이 치역일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죠? 이게 이 정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차분히 해석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만 해석하면 돼요. 됐어?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 두 번째는 이제 뭐야?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또는 이 콤마로 돼 있으면 안 되는데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그래프를 다시 그리자. 이건 됐죠? 이건 지우고 그래프 지금 또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전히 이렇게 x축 그려주고 y축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 여전히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여전히 2였을 거야. 2였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4점 찍어주고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렇게 그려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려줬고요. 치역 줬어요. 이번엔 치역이 뭐래?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또는 3보다 여기가 4였으니까 여기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치? 그러면 유효한 그래프는 어디였을까? 뭘 누르면 이렇게 되겠니? 여기서부터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뭘 누르면 이렇게 되겠니? 여기서부터 이 위로 있는 얘네들을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유효한 그래프는 주황색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괜찮니? 그럼 여기는 이 그래프를 뭘 하면? X축으로 눌러버리면 자동으로 뭐가 될 거고? 정의역이 될 거고. 맞아요? 그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찾을 차례? 여기 요 점의 좌표를 찾을 차례. 그지? 그 다음 또 요 점의 좌표를 찾을 차례.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요 점의 좌표를 찾을 차례. 이거잖아. 그지? 그지? 어떻게 해석한다고? y 값을 가지고 y가 뭐인 거? y가 0인 x 값이잖아. 그지? y가 0인 x 값. y 값이 0인 그 x 값을 찾아주세요. 맞아? 그러니까 저기는 저 식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y는 뭐에다가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0이고 싶었던 거야. 그죠? 그럼 분모 상관없이 분자만 0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즘의 좌표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2일 겁니다. 요즘의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즘의 좌표 궁금했어. y가 뭐인 거야? y가 3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y가 3일 때 x값이니까 얘만 좀 넘겨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3x 더하기 3이 뭐가 됩니다? 2x 더하기 4가 되면서 얘가 넘어가면서 x 되고요. 얘가 넘어가면서 1이 될 겁니다. 이 점의 좌표는 1이었군요. 됐습니다. 그럼 준비 끝났잖아. 이대로 써주자.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가 작아요. 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걸 만족하는 x 값들이 뭐일 겁니다? 정의역일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주고 x좌표, y좌표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로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알았죠?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에 대한 해당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오케이? 알겠니 얘들아? 직접 그려가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에서 얘들아,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에서 유리식, 무리식 말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에서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건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야. 다시 반대로 말하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잘 하려면 유리함수 그래프만 제대로, 무리함수 그래프만 제대로 그려주고 걔에 대한 요 네 가지 해석만 충실하게 해주는 연습을 해준다면 충분히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알았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진짜 쉬워. 됐죠? 넘어가서 다음 보자. 다시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지금 미완성의 함수다, 그지? 미정계수가 몇 개나 있어? 3개나 있어,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 그래프가 2,8을 지난데 나한테 뭘 줬구나? 지나는 점 줬구나. 지나는 점은 왜 줬다고? 집어 넣으라고 줬다고. 오케이? 여기다 2 집어넣고요. 나온 결과가 8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난 문자 하나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하나의 식 정도. 지금 문자가 3개 있으니까 식이 몇 개 나와야 되는데 3개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식 하나는 내가 확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점근선 좋네요. 점근선이 x는 1이다, y는 3이다 줬어. 그럼 x 점근선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분모가 0 되는 거 기준으로 나온다고 했어. 분모가 1 넣으면 0 된다는 소리잖아. 1 넣으면 0 된다는 소리가 c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y 점근선은 1분의 a로 나오기로 했지? 1분의 a로 나오기로 했어. 3이래요. a 값이 얼마구나? 3이구나. 그럼 문자 몇 개 남았고요? 하나 남았고. 식 나한테 몇 개 줬구나? 하나 줬구나. 집어넣으면 바로 B값 나오겠구나. 끝.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뭐래? 대칭. 점대칭. 유리함수의 대칭성은 점대칭 하나랑 선대칭 2개가 있는데 점은 어떤 점? 두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대칭인 점을 줬다는 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이랑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가지는구나 라는 정보를 한 번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이 얼마겠어요? a 값은 얘로 바라보는 겁니다. a 값 얼마 나오니? 1 나오겠죠? 됐어? x가 얼마 나오겠어? c 값은 2가 나오겠죠? 바로 보는 거야. 그럼 이제 b 하나 남았잖아. b 하나 구하라고 또 뭐 준 거야? 지나는 점 준 거야. 됐습니다. 해석되니? 알겠어 진짜? 윤지 좀 불안한데 지금 윤지. 알아요? 넘어갈게요. 몇 번이라고? 6번? 카드? 뭐든 숙제 다 했어. 자 보자. 다음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 그럼 이거 보고서 바로 찾는 거야. 일단 B가 얼마일까 먼저 찾아보자. 왜? B랑 C랑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요걸 보면서 B가 얼마인지 찾는 거겠지? 얼마겠어? 다시. 2 맞아요. B분의 1이 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B는 2겠죠? B가 2였어요. 그러면 C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6이겠죠. 됐나요? 그렇게 두 개 찾았어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지난 데서 집어넣으면 A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주제 하기 전에 잠깐만. 네, 마지막 주제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유리함수의 역함수 할 거예요. 역함수 할 겁니다. 봐봐, 기본형부터 차근차근 보여줄게. 자, 기본형은 뭐야? y는 x분의 a가 기본형이었지. 이 역함수 구할 때 우리 뭐 했었어? 제일 처음에 x 자리에 y 자리 바꿨었지? 얘 대신에 x 넣고요. 얘 대신에 y 넣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뭐 했어? y에 대해서 정리했었지?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다시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다. 그럼 얘는 y는 뭐가 돼요? x분의 a가 되겠죠? 똑같다. 그치? 그냥 기본형의 그래프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에요. 기본형 그래프는 그러니까 정근사의 교점이 원점이 그런 상황일 때는 자기 자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 자체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x라는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대칭 시켜봐야 똑같잖아. 대칭 시켜 똑같으니까 역함수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기본형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 받아볼게요. 표준형 받아볼게요. y는 x-m분의 a 더하기 n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일단 이거 바꿀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 넘어갈게 그냥 마이너스 n은 y-m분의 뭐가 됩니다?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y는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얘를 통째로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는 얘를 통째로 이쪽으로 내려볼게요. 그럼 얘는 y-m은 뭐가 됩니다? x-n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해주면은 얘는 x-n분의 a에다가 더하기 n이 될 겁니다. 그치? 얘가 지금 보다 역함수다. 그죠? 얘가 역함수다. 얘가 보다 역함수다. 됐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해석을 해봐. 얘 정근선은 뭐야? x는 n이랑 y는 m일 거야. 맞아? x는 n이랑 y는 m일 거야. 맞아? 두 개가 바뀌었지?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다시 봐봐. 이렇게 여기 있어. 여기에 x는 m 여기 있어. y는 n.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다음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은 거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넘길 거잖아. 이렇게 넘길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최고창의 개수이지. 여기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안 바뀌어요. 그렇지?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니까 얘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럼 봐봐. 정근선들만 바뀐다는 얘기인데 x는 m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여기는 이 직선을 내가 y는 x에다가 대칭시키면 뭐가 돼요? 얘가 될 겁니다. 맞아요? 요 선을 얘에다 대칭시키면 얘가 될 거야. 보이죠? 그러니까 x정근선이 뭘로 바뀌어버려? y정근선으로 바뀌어버려. 근데 얘가 m이었잖아. 여기는 얘가 뭐겠어? m이 됐죠.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y정근선이 얘였거든.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뀌겠어? 얘로 바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돼? 얘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y가 n이었으니까 x도 뭐가 되겠어? n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근선들이 이렇게 두 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모양이 그대로 엎어져서 이쪽으로 그대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모양이 그대로 엎어져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만 바뀐 형태가 된 거야? 정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었는데 n,n이었는데 정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으로 n,m으로만 바뀐 효과야. 최고차이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프가 똑같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였다면 얘랑 얘랑만 그냥 이렇게 쓱 바꿔주면 되겠구나. 얘랑 얘랑만 쓱 바뀌어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나요? 표준형일 때 역함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그럼 일반형일 때 넣어볼게요. 일반형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일반형에 대한 기본 해석은 뭐라고 했어?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알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건 설명할 필요 없겠지. 맞아? 표준형 역함수 구하면 여기서 해봤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도 괜찮아. 근데 일반형일 때 역함수 구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아예 그 방법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 중에서 x정근선이 뭐였니? x점. x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근선 교점을 바라보자.
정문서 교점은 뭐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가 되겠죠? 그러면 얘 역함수 f 인버스 x를 생각해 본다면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정근선만 거꾸로 바뀐다며.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ax로 시작했다면 이게 되려면 여기는 뭐가 되래? 마이너스 c가 되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bx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여기는 얘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조건 안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외워도 좋다는 얘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외워도 좋다는 얘기야. 이 일반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그러면은 얘 역함수는요. 여기는 얘랑 잘 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두 개가 자리가 서로 바뀌면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마이너스가 붙고요.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역함수가 형성이 됩니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되나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y는 3x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1이 있었다. 여기는 얘 역함수를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 3x 그대로 둡니다. 여기 있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있는 얘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쪽으로 넘겨줘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2가 되겠죠. 플러스 1, 얘가 역함수예요. 이렇게 외워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본은 뭐라고 했어? 기본은 얘라고 했어.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역함수 실제로 구하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오케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형일 때만큼은 그냥 이렇게 두 개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붙이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놔도 좋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이게 나왔던 배경 다시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서로 어떻게 되는구나? 바뀌는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만 그냥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부호가 안 바뀔 거거든. 부호가 바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얘 부호까지 바꿔줘야지 얘네들의 부호가 안 바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냥 기본형이었을 때 자기 자신이 역함수다 정도 기억하면 좋겠고 표준형일 때는 뭐만 바뀐다? 얘랑 얘만 바뀐다. 오케이? 정근선의 교점이 뒤집어지는 거야. 정근선의 교점이 뒤집어. 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다음에 일반형일 때도 얘랑 얘랑 바뀌면서 부호가 바뀐다.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해 주고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습니다. 봐봐. 얘 역함수가 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잘 봐요. 그럼 얘 역함수가 얘겠죠. 얘 역함수가 얘니까 얘 역함수는 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얘랑 자리를 바꿔주면서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되겠어?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랑 모양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분모 문제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 양수로 바꿔주면 되죠. 뭘. 그지? 뭐 원래 식이랑 똑같을 거 아니니. 되나요? 그러니까 b가 얼마고요? c가 4, a가 2, b가 3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그대로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좀 편하지? 왜? 그냥 외워. 이 정도 외워주세요. 근데 이거를 외우는데 단점은 뭐야? 외우는 거의 단점은 뭐라고? 까먹어. 그렇지? 외우는데 단점은 그냥 까먹는 데에 있어요. 항상.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게 축복이래요. 어쨌든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먹어요. 근데 너희들이 이거를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억해야 돼요? 2년 좀 넘게, 그지? 2년 좀 넘게 기억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기억력을 유지하려면은 정말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워야 돼요. 오케이? 열심히 외워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 볼게요. 다음 보자. 정리했죠? 알았어? 포토 타입 자, 볼게요.
봅시다. 일단은 선생님 첫 번째로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식이랑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두 개의 식은 완전히 다른 식인데,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등식이고 이게 등식이잖아. 근데 너희가 봤을 때는 둘 다 등식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등식은 딱 종류가 몇 개밖에 없는데, 종류가 몇 개밖에 없는데, 두 개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항등식, 두 번째가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수도 사실은 뭐였어? 방정식. 그지? 함수 방정식. 그러니까 근데 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y는 fx다 그러면은 이거 부정방정식이야. 문자가 두 개, 식이 한 개.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y는 x제곱 이렇게 돼 있었어. 이거 부정방정식.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은 x, y 순수상이 개 많아. 그걸 다 찍어봤더니 이렇게 된다. 이런 느낌이야. 그지? 근데 fx는 x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거는 그냥 얘가 얘임을 알려주는 거지. 얘랑 얘랑 같은 애지. 이건 항등식이지만 이건 방정식. 이건 항등식이지만 이건 방정식이야. 이건 방정식입니다. 이건 항등식이에요. 이건 항등식이야. 이건 항등식이고요. 이건 방정식이에요. 이건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등식이다? 아니다. 이걸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차이 알겠니? 좀 느낌이 와요? 느낌만 얘랑 얘랑 같아요? 얘랑 얘랑 같아요? fx가 되지 x제곱이 y인가요? 아니죠?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다시 그럼 fx가 x제곱인가요? fx는 x제곱이라고 하기로 한 거잖아. 이제 fx는 x제곱이에요. 항등식입니다. 그럼 fx가 y인가요? 아니죠? fx는 x제곱이라며요. 맞아요? fx는 x제곱이라며. x제곱이 y다. 이건 무슨 식이다? 방정식이다. 알겠어? 한 번만 더. 다시. 아니 그러니까 등호가 있어.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을 봐봐. 이렇게 좌변이랑 우변을 봐봐. 얘랑 얘랑 같아요. 아예 똑같은 애야. 그냥 똑같은 애. 오케이? 똑같은 애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근데 둘이 달라. 다름에도 등호를 썼어. 그게 의아해야 돼. 다른데 등호를 썼어. 의아해야 돼. 근데 왜 등호를 썼을까? 같게 되는 x값들이 따로 있을 거니까 그 x값을 구하려고 등호를 쓴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은 같은 애가 맞거든? 근데 방정식은 사실은 이거야. 달라요. 둘이 달라요. 오케이? 근데 같게 하는 x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에서 등호를 쓴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등호가 아니라 같은 등식이라고 해도 두 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봐봐. 이거 봐봐. 얘가 얘가 된다. 얘가 얘가 됨이 성립한대. 그러면 얘는 얘란 뜻이지. 얘는 얘란 뜻이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에요. 얘는 그냥 얘인 거야 이제부터. 근데 봐봐 밑에 거.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세요.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서 이거는 달라요 두 개가. 원래부터 달랐나봐요. 달랐나봐.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이건 방정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이거 성립한데 얘가 얘란 거잖아. 만족하는 거 구해달래. 그럼 원래 달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번 문제는 그냥 뭐다? 방정식이다. 1번 문제 방정식. 좀 해보자. f 오브 f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fx에다 뭐 넣으면 돼? fx 넣으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x 대신에 뭘 넣을 거야? x 더하기 1 분의 x 마이너스 1 통째로 넣을 거야. 더하기 1이죠. 더하기 1. 요 x 대신에 뭘 넣을 거야?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빼기 1이죠.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x가 된다라는 이 뭘 풀어주세요? 방정식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운 거예요? 유리식이라는 파트를 배운 거예요. 이 식 정리 잘 하려고요. 오케이? 이번 문제 똑같이 뭘 곱할까요? x 더하기 1을 곱해주세요. 오케이? x 더하기 1을 곱해주세요. 그럼 얘는 분자가 뭐가 되겠어요? 2x가 될 거예요. 다시 여기다 x 더하기 1을 곱했다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곱했어요. 그럼 얘는 약분 돼서 없어질 거고 x-1 남겠죠? 얘는 x 더하기 1일 거예요. x-1이랑 x 더하기 1 더한 거니까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해주세요. 그럼 얘는 x-1에다가 x 플러스 1을 뺀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얘가 뭐래요? 마이너스 x래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요. 2 약분시켜줍니다. 넘어갔더니 x의 제곱은 뭐가 되는군요? 1이 되는군요. 됐습니다. 그냥 이 방정식 풀어주세요. x 값은 뭐가 된다? 뿔마 1이 된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항상. 뭘 주의할까? 분모가 0이 되는 건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뿔마 1 가드나 봐봐. 뿔마 1 중에서 뭐가 하는데? 마이너스 1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 1. 왜? 분모가 0이 돼. 분모가 뭐가 돼? 0. 그럼 1은 되나? 그래서 1 넣으면 이거 빵되니까 되죠? 분모 0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죠? 1. 그래서 이거 x값은 1이구나. 이렇게 구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뭔가요?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 풀었잖아. 그럼 얘는 항등식이니까 뭐 하면 되겠어? 미정계수 구하는 거야. 아예 목표가 미정계수 구하는 거예요. 얘는 그걸 만족하는 x값 구하는 거라면 얘는 뭘 구하는 거라고? 미정계수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미정계수가 있잖아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해서 여기 얘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fx에다 뭘 넣었어요? gx를 넣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얘는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 마이너스 1. 여기는 얘가 x분의 1이 되고 싶었어요 라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원래부터 같은 항등식이었으니까 항등식처럼 풀면 됩니다. 일단 요거 한번 정리해보자. 분모분자에 뭘 곱할 거예요? x 더하기 c를 곱할 거예요. 그리고 여긴 얘가 x 더하기 c가 사라질 거고 여긴 얘가 x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그다음 여기 x 더하기 c가 사라질 거고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a 더하기 1에 x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는 a-1에 x 더하기 b 빼기 c가 될 겁니다.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다? x분의 1이 되고 싶었다. 됐니?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1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얘분의 얘가 1일 거야. 맞죠? 얘를 2분의 2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정확하게 여기는 얘는 무조건 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었다. 1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일 수밖에 없었구나. 빵일 수밖에 없었구나. 맞아요? 얘가 되니까. 되니? 그러면 얘가 빵이었다. A는 얼마 나왔구나? 1 나왔구나. 그럼 여기 얘는 2x 분의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뭐구나? 빵이구나 하나 얻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B 빼기 C가 될 텐데 얘가 지금 x분의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2x니까 얘 2분의 2라고 바라본다면 얘가 뭐겠어? 2겠네. 그러면 b-c가 뭐겠어? 2겠네. 연립하면 bc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항등식으로 푸는 겁니다. 봐봐. 형태가 되게 비슷해요. 형태가 되게 비슷한데 푸는 방법 자체가 다르지. 이유가 뭐겠어? 하나는 방정식, 하나는 항등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그냥 처음부터 하고 갔다면 되게 편한 문제들이 되는 거야, 둘 다. 근데 그게 안 됐다면 여기는 얘를 갑자기 방정식으로 바라보고 이걸 만족한 x값 구해야지 라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이미 틀려 있습니다. 그렇죠? 맞출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게 구분합니다. 모든 등식을 바라볼 땐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으로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유리함수의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면 다 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리식 파트죠 사실. 맞아요? 식까지 장난치는 거니까 얘는 유리식 파트입니다. 오케이? 유리 함수 파트가 아니야 이거. 함수라고 그냥 써놓고 그냥 식 가지고 장난치는 유리식 파트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지? 유리 함수 문제 아니야. 넘어갑니다. 이런 게 유리 함수 문제예요. 볼게요. 절대 또 심하게. 자, 제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려고 합니다. 겁먹지 말고요. 일단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 이 함수의 그래프.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래프의 정의가 이거였어 원래부터. 맞아요? 맞지? 이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얘는 x분의 절대값 x-1과 이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y는 mx 요거 두 개의 뭐야? 교점이 없었으면 합니다.
교집합이 없었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거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얘들아? 어떤 함수의 그래프 G라고 해서 여기는 얘는 집합이었어요. x, y. 다. y는 fx. 여기 뭐가 붙었어? x는 정의의 원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말이 없었으면 이거는 그냥 실수 전체라고 바라보기로 했었고 요것만 딱 떼버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프는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무수히 많은 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 모래 촥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점들의 뭐가 교집합이 없었다. 다시 무슨 말이야? 교점이 없었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교점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뭐로? 한 글자? 펜. 0,0을 지나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이구나. 0,0 딱 찍어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제 생각할 거야. 오케이? 이제 여기는 얘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네. 그치? 얘의 그래프인데 얘 절대값 있으니까 어려운 거야?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야. 그치? 얘는 지금 형태 자체가 내가 편하게 풀 수 있는 특수한 형태가 절대 아니잖아. 그치? 얘는 기본적으로 풀 수밖에 없단 말이야. 뭐 해줘? 험이 나눠줘.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할 거고 x가 1보다 크다면 x분의 뭐가 되겠어? x-1 될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x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될 거예요. 일단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 할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뭘 기준으로요? 1을 기준으로 나눠서 그래프 그릴 거예요. 오케이? 그럼 1보다 클 때 얘의 그래프라고 했어요. 얘의 그래프라고 했어요. 근데 봐봐. 잘 봐봐. x점선 얼마야? 0이죠. x점선은 y축입니다. 0입니다. 그 다음에 y점선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야. 요거랑 요거야. 요거랑 요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뭘 찍어줘라. y절편을 꼭 찍어줘라 얘기했었는데 x에 0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에 0 못 넣는다는 거는 y절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y절편이 없으면 얘는 어쩔 수 없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고 한 거야.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거 두 개 조금 하트 뿅뿅 해봤더니 x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다. 됐습니다. 근데 여기 얘가 뭐보다 1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어디만 유효한 그래프니 여기만 유효한 그래프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얘의 그래프가 궁금합니다. 여전히 x점선 0이고요. y점선 이번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y점선 마이너스 1을 그려줍니다. 얘가 정근선이고 얘가 정근선이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를 x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 여기는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랑 이만큼만 유효한 그래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특이하게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잘려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저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으니 난 여기는 이 함수를 펜으로 생각해서 막대기로 생각해서 0,0을 찍어줍니다. 기울기는 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고 나서 올려봤더니 교점 다 생기네. 그지? 교점 다 생겨. 올라가면 아무리 올라가도 안 돼. 다시 원점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 볼게요. 안 만났어. 0 기준일 때는 만났어요. 한 점 여기서 만났네요. 근데 내려갔더니 안 만납니다. 안 만납니다. 계속해서 안 만나죠? 계속 내려가도 괜찮다는 소리. 맞죠? 그러니까 m의 범위는 뭐가 되는군요? 0보다 됐나요? 됐죠?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교점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한 개가 되게 해주세요. 교점이 한 개만 되게 해주세요. 그럼 다시 가보자. 0부터. 되네. 그치? 0인 거 되네. m 0 확보해놓고 가자. 오케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갔더니 한 개, 두 개, 세 개. 맞아요?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더 올라가 볼까? 요점 딱 만날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다시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구나. 네 개. 요점 됐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더 올라가면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계속 한 개, 두 개. 두 개야. 그죠?
그럼 계속 올라가면 안 돼. 얘는 계속 내려가면 빵기였잖아 아까. 그지? 볼 필요 없겠지? 이럴 때 실수 m 값은 뭐였구나? 0이었구나. 됐습니다. 다 무슨 해석이다? 그래프 해석. 넘어갑니다. 어렵죠? 졸려. 큰일 났다. 지금 민지 저 엄청 졸려. 너 이해되고 있어? 됐어? 있다. 끝났네. 갑자기 잠 깼어, 민지. 와. 아니 지금 어디로? 끝이라죠. 유리식이 더 어려워요. 지금 봐봐, 유리함수, 요게 유리함수에 대한 해석 어려워? 아니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그래서 여기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돼. 여기는 얘를 뭘로 봐라? 펜으로 봐라. 이 정도 해석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실제로 움직여가면 생각하면 되고 이런 등식들만 너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어떤 등식인지. 오케이?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문제? 그냥 함수 문제. 그래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무리식도 들어갈 거야. 무리식. 유리식 힘들었지? 그럼 당연히 무리식이 힘들 거야. 무리함수는 또 편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2번, 3번, 총 5번 수업을 더하면 진도는 끝까지 다 나갈 겁니다. 오케이? 총 5번 수업에 모든 진도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조금만 더 참고요. 한번 다 배우고 나서는 그다음에 좀 다양한 문제들 풀면서 또 다양한 해석을 해줄게요. 그렇죠? 너희 시험을 보니까